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산 김영준 학원의 초등 5학년 설명회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초등부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 귀여운 초5 아이들을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은 심란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츰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는데 그냥 지금처럼 영어랑 수학에만 집중한 채 좀 국어랑 논술을 등한시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불안감 같은 것들도 있고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설명회에서는 저희가 저희 학원의 강점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보면은 이 수업할 때 보면 저희가 항상 경쾌해지고 유쾌해지는 이유가 모두가 밝고 힘차고 그 다음에 기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들이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깔깔깔 웃고 좋아서 박장대소하고 흥겨워서 몸이 움직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했을 때는 강압적으로 주입식으로 혹은 필요 이상의 집을 주면 이 아이들은 자칫 공부, 작게는 독서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환멸을 느끼면서 결과적으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학원에서는 이 모든 수업의 중요한 점들은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순간부터 설레고 재밌고 시간이 잘 가고 흥미롭고 뭐가 알아지는 것 같으니까 충만한 느낌을 저희가 주기 위해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저희 초등부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아마 느끼신 점들이 이러실 것 같습니다. 이 학원은 초등부 선생님들의 학력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에 가시면은 선진국일수록 가장 저학년, 초등부의 교사들의 그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사실은 고등교육 과정을 잘 밟으신 분들이 특히 더 이 아이들한테 어려운 내용들의 기초를, 개념들을 잘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원의 인기 강사님께서 바톤을 이어가시고요. 저는 이따가 노트밭에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6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순화라고 합니다. 저 지금부터 이제 아마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대치동에 학원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진짜 건물 길거리 지나가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학원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 대치동인데, 그럼 그 많은 학원 중에서도 왜 김영준이어야 하지? 왜 굳이? 왜 여길 보내야 되지? 그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김영준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왜를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그 왜를 충족시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해결이 되시면 왜 김영준과 함께 해야 되는지 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은 아직은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선생님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선생님들 막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좋은 선생님들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다른 친구한테 좋은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꼭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성향을 잘 이해해주고 내 아이를 잘 이끌어주시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아이와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정말 그게 진짜 진정한 숨은 고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6분의 선생님이 국어와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어떤 반을 들어갔는데 선생님하고 안 맞는 경우에는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안 맞아도 그냥 계속해서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 김영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하고 성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시간대에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다 수업 내용은 동일하고요. 단지 그것을 전달하는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되게 그 텐션이 높은 수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텐션이 높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아이가 텐션이 높은 수업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실 경우에는 텐션이 낮은 그런 반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반을 가시든 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지 나의 아이가 조금 더 수업에 좀 더 그 재밌게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는 그 보시다시피 다 선생님들의 정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나의 아이에게 어떤 선생님이 맞는지를 약간 베스킨라빈스처럼 골라먹는, 저희가 약간 골라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좀 이렇게 고르실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저희가 국어하고 논술 이렇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초등아이들은 논술 수업만 주로 이제 논술 수업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초육해서 이제 2년간 국어와 논술을 이제 각각 3시간 동안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그 국어와 논술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시고요. 그 두 분이 아까 국어 쪽에서 일어난 일과 논술 쪽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항상 협업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에 맞는 최적의 어떤 교육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이제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숙제를 제대로 해와야 아이들이 실력이 늡니다. 근데 들으셨을지 아닐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 학원은 아이들에게 적정한 정도의 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위한 숙제를 내주지 않고요. 요즘 아이들은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대한 그 과도한 그 학습량들이 분명히 아이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효율적인 숙제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다 지치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제를 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아서 다 무조건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학년도 수업을 진행해 보면 과제를 해가지고 과제를 안 해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과제를 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제 배웠던 것들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은 1:1 수업과 같은 수업들을 통해서 지금 별도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숙제를 했네 안 했네 이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학원에 그냥 맡겨두시면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그 숙제건 과제건 아니면 시험이건 간에 그리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5과정에 이제 항상 이거는 저희 상시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상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초등은 저희 강사진들은 절대 가급적이면 인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형강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업을 많이 빠졌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결과물이 조금 많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내가 듣는 수업 시간대 수업을 못 들으시면 다른 시간대 개설되어 있는 시간대에 신청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근데 도저히 그것도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주가 끝난 수요일마다 매주 4시부터 6시까지 전주에 대한 보강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스케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인강을 신청하시면 학원에서 영상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1:1 클리닉은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자제분들께서 가능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가 올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지금 시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5과정에는 지금
그 국어 특강과 논술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와서 가급적 많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어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2028년도 수능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선택의 영역이 없어졌고요. 국어도 사실은 그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단 뭐 국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에 있어서의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보다도 더 조금 일찍 준비해야 고등 가서 이제 고생을 덜 하는 그런 구조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는 그 수능에 맞추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매 과정, 그러니까 5과정 같은 경우에 자, 그 한 과정 안에 2주, 뭐 3주, 2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전 영역을 아이들이 매 과정마다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5과정이니까 0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6번의 이제 영역들을 아이들이 학습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어의 개념들을 습득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저희가 좀 많이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 어휘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휘를 굉장히 많이 모르고요. 그 엉뚱한 대답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가기 전에 한 문장에서 정확하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준은 그 한자를 베이스로 해서 5학년 아이들 같은 5급 한자까지 하여서 기초적인 한자들을 배우고 그 한자에서 어휘들을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하고 다른 건 모국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고 한 번이라도 쓰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그 기초 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어휘를 구사할 수 있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마다 저희 김용준 학원은 들어올 때 입학시험은 없지만 이제 매주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매주 이제 그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정 수준의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남아서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시험이 만약에 한 과정 안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정에 선생님하고 1대1로 해서 어떤 부분이 아이한테 취약했던 것인지를 파악해서 아이가 그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희 이제 시험 샘플이고요. 항상 저희가 국어 시험과 그 다음에 이렇게 어휘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주 한자를 외우고요. 이제 그 기본적인 뭐 요즘은 사실은 저희가 뭐 신문을 보거나 이런 일이 없어 실생활에서 한자 자체를 읽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건 소리와 뜻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워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확인하는 그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휘에 관련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결과는 매주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매 과정이 끝나면 전체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초어 이제 국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과 문법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 이제 5학년이 그러니까 그 5학년 5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5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12월 중순에 이제 5과정이 끝나고요. 12월 중순부터는 이제 6학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국어였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논술 선생님께서 논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하나가 습관을 잘 들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뭐냐. 첫 번째가 독서하는 습관. 그러니까 독서를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하는 독서를 거의가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서 핵심이 뭐였지? 뭐가 중요했지?
이걸 헤아리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표현의 습관들 기르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원에 오기 전 단계인데요. 이게 저희 학원의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집에서 미리 읽고 온 다음에 수업을 참여하는 게 1단계고요. 그리고 그 다음과 바탕으로 저희가 퀴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은 재시험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책을 꼼꼼하게 읽고 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교재에 있는 워크북들을 함께 푸는 단계인데 이거의 중요한 점들은 강사가 1대1로 첨삭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대충 답을 쓰는 것들의 어떤 그런 요행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모두가 발표를 해보므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점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씁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그날 잘 공부했던 것들, 내가 비판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비판적인 사고력에 잘 스며든 좋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강점은 첨삭을 외부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강사가 직접 합니다. 그런 만큼 강사 학생들의 어떤 글쓰기가 정체가 돼 있는지, 오히려 퇴행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제때 알고는 학생들한테 뭔가 동기부여가 되거나 혹은 정체가 되는 경우에는 끌어올리는 수업들을 1대1 수업과 어떤 상담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할 때 이 세 가지 중요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글쓰기. 그러니까 뭐가 그냥 뭐 좋다, 싫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이유를 명확하게 써보기. 그 두 번째는 글을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구체적으로 쓰기.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수미일관하게 이루어져 있는 논리적인 글들을 쓰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첨삭하는 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첨삭 같은 것들은 뭐 단순히 뭐 필체가 예쁘다, 마음이 순수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학생이 어떤 그 생각할 때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채워나가도록 실질적인 충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커리큘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많은 작품들이 문학이지만 비문학 작품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어떤 그 작품에서 문학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를 활용해서 뭔가 학생들이 이 학제관, 다른 학면들의 그런 뭐 행복, 참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초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렵다는 국어를 사실은 바르게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국어 수업에서는 개념과 어휘를 잘 알므로써 향후에 내신과 수능에 어떤 대비할 수 있게끔 이끌고요. 논술 경우에는 글을 읽고 쓰면서 뭔가 글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희들이 기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 감사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부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